제가 좀 나오시면 한번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사실 그 지난 단일화 과정에서 후보 재선출을 묻는 의총 표결 때는 재석 의원이 64분이셨는데 그중에 60분, 이제 60명이 찬성을 하셨다. 후보를 좀 단일화하고 빨리 재선출하는 거에 다 동의를 한 상태고, 그리고 절차가 진행되긴 했습니다만, 지금 뭐 김용태, 김재섭 젊은 의원들이나 또 일반적으로 이제 보수 그 정당을 좀 지지하는 일반 그 국민들이 보기에도 새벽 1시간 동안 뭔가 이제 등록을 받아서 후보를 또 새로 이제 바꾸려고 하는 시도는 조금 이게 민주정당이 맞나라는 시각이 좀 들긴 했었거든요.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노려가지고 한동훈 대표도 아마 새벽에 쿠데타 했다 그러는데, 우선 이거는 쿠데타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들 64명 중에서 추적한 의원들 60명이 찬성했습니다. 만약에 나머지 의원들, 소위 친한계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 참석을 안 했는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었다면 그때 가지고 얘기를 했어야 됐죠. 그러면 좀 업무 시간에 후보 신청을 받으시거나. 맞아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당원들 전체 75만 당원들한테 우리가 이 여론조사를 돌려가지고 한 80%가 넘는 당원들이 단일화 반드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11일 이전에 이게 그 절차가 끝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진행하는 와중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집권 단일화 과정을 가지만, 제일 좋은 건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가 약속했던 대로 서로 합의해서 단일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합의를 시키고 그래서 9일, 제가 기억하기에 9일날 저녁 때도 그 국회 사랑제에서 김문수 후보하고 한덕수 후보가 만나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뭐 아시다시피 무산이 됐고, 그래서 사실은 이 단일화 과정이 새벽에 한 게 그날 저녁 때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래도 한 번 더 마지막까지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8시에, 저녁 8시에 그 양쪽 실무대표들을 불러서 1시간 정도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도 안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11시 근처에 이제 더 한 번 불러가지고 그래서 논의를 시켰는데 최종적으로 결렬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나머지 절차를 언제 밟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새벽에 갈 수밖에 없고요. 다 늦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다 뭐 앞선 과정들이 다 지연이 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은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합의에 의해서 하기를 우리가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지다 보니까 그랬고, 새벽에 1시간 받았다 그러는데 그것도 참 말이 안 되는 게, 이거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의 단일화거든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이미 후보 등록이 돼 있는 분이고, 한덕수 후보는 아직 바깥에 있는 분이니까 한덕수 후보의 입당 신청을 그 시간에 받은 것이지, 왜냐면 그 전에 뭐 미리 이게 단일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하거나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받은 거고, 그때 뭐 새벽 한 3시 이렇게 되니까 그냥 본인이 직접 안 오고 뭐 대리인을 통해서 했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고서는 그 다음날 절차가 그 다음날 9시부터 이제 전당원 수투표가 진행됐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게 쿠데타라고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당원들, 우리 의원들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아주 이 상세하게 물었고, 최종 결정도 결국은 우리 당원들한테 맡겨놓은 상태에서 그게 부결됨으로써 이게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 한동훈 대표가 제일 먼저 그랬던 것 같은데, 쿠데타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걸 무슨 자극적으로 새벽에 쿠데타라고 얘기한 거는,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고, 저는 이번에 그런 식의 행태를 보고 우리 한동훈 대표가 우리 당에 어떤 기대를 걸 만한 그런 인물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뭐 실망을 크게 했습니다. 거기에 뭐 선거 이제 그 이후에 선거 과정에 있어서도 이 당원 모집을 그때 하고 돌아다니는 걸 보고, 이게 선거 와중에 이런 일을 할 건가? 선거 운동 기간에 당원 모집을 하고 돌아다니는 게 과연 맞는가 싶고, 그다음에 뭐 한 대표하고 가까운 분들이 무슨 뭐 윤핵관이 어떻고, 무슨 친윤계가 어떻고, 뭐 거기 기득권까지 얘기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비판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 측근들이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이 모습을 우리가 겪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일부 맞는 얘기입니다. 뭐 계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뭐 전혀 손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 가지 그 전에 국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당의 견제 역할을 못했던 부분들은 우리 당 모두가 그리고 특히 윤 대통령하고 가까웠던 사람이 더 많이 반성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한동훈 대표가 그런 식의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아직은 대통령도 아닌 사람한테 예. 가까운 분들이 거기 문제를 지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대표가 옳은 결정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더하면 더했지 예. 못하지 않다. 그래서 이분들 뭐 앞으로 우리 당에 뭐 중요한 이 기둥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이고 뭐 많은 분들이 새롭게 정치에 들어온 분들인데 네. 이제 새롭게 정치를 시작하면서 우리 기성 정치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네. 이런 분들이 한동훈 대표도 사실은 정치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분이니까 이런 분들에서 그러니까 지적이 있을 때는 바로 고치고 그다음에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에서도 그게 분명히 이 지적이 되는 비판이 되는 그런 뭐 메커니즘이랄까요? 네. 그런 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우리 당의 기둥 역할을 하기가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그 주변에 어떤 친한계로 분류되는 분들에 대해서까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제 전당대회에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올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의원님 생각에는 뭐 본인이 판단해야죠. 뭐 본인이 판단하고. 근데 나올 타이밍은 아닌 것 같으십니까? 그런 답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거는 전적으로 본인이 판단에 맡길 부분이고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당의 개혁 의지도 없고 우리가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잘못된 유산 네. 부분에 대해서 청산할 생각들이 뭐 전혀 없느니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하지 않습니까? 분들이 그래서 있죠. 제가 네. 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내부에 있는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잘 끌어내서 예. 그런 생각들을 옳은 방향으로 이 수기 과정을 거쳐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지금 전당대회에서 좀 나와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뭐 이런 거 있을 때마다 뭐 새 인물 없냐 그러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새 인물 찾는 뭐 누가 새 인물 신드롬이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새 인물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은 검증이 안 된 사람들이 이게 등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중적인 인기만 가지고 등장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아쉬운 부분은 우리 윤 대통령도 그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지금은 새 인물보다도 그러니까 이 새 인물이든 어떤 인물이든 좀 더 실체를 깊이 보고 네. 그다음에 지지하게 되더라도 그 양반이 정말 그분이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지지하고 우리 지도자로 끌고 나갈 만한 분인지에 대해서 항상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시민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이 정치하는 사람, 저같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 시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모든 부분에서 내 멋대로 하거나 이러질 않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정말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네. 추구하는 그런 자세를 만들어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아까 뭐 친한계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마지막 질문으로 예. 최근에 좀 설전을 벌이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가장 대표적인 친한계 인사로 예. 꼽히는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나경원 의원이 철야 농성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국회 안에서. 근데 이걸 가지고 좀 한심하다 이렇게 직격을 했고 나경원 의원이 그런 식의 발언 자체가 해당 행위다라고 예. 하니까 김종혁 전 최고가 그럼 당 윤리위에 제소를 하셔라 뭐 이런 식으로 예. 또 맞받더라고요. 참 이런 식의 설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원래 이제 오늘 새 정부 이재명 정부 인사 문제는 아마 얘기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예. 우선 새 정부 인사 문제가 뭐 잘했다는 사람도 있고 뭐 언론에 보면은 뭐 문제가 있다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우선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저렇게 놔두는 것 자체로 네. 그런 이 정부의 인사는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배추에 투자를 해가지고 2억 투자해가지고 한 달에 450만 월 원씩 450만 원씩. 그런 투자 있으면 뭐 우리 같이 저도 정말 예,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죠. 예. 저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 외에도 김민석 후보자가 이 정치자금, 이 불법 정치자금을 가지고 받아서 그것도 액수도 굉장히 많고 그 여러 차례 처벌된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 사람을 총리 후보로 지명을 해놓고 그걸 바꾸지 않는 거는 그건 뭐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 거기 내부에서도 제가 아직은 잘 모릅니다만은 예를 들어 총리 후보자 지금 법무장관 된 정성호 의원 같은 예, 경우 정성호 후보자. 얼마나 괜찮습니까? 그냥 지금 상황 우리가 보기에는. 예. 그런데 왜 김민석으로 유지하면서 그렇게 가는지는 잘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적하는 부분에 우리 김정혁 의원의 김정혁 위원장의 최고위원. 눈으로 보면은 예. 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보수가 뭡니까? 보수는 이 전체를 공동체를 또 생각하는 거 그 중요시 생각하는 게 보수의 기본 가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하는 우리 나 의원에 대한 비판은 좀 접어두고 우리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비판들에 네. 합류하는 게 맞지 지금은 당내에서 그런 식으로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평시에는 우리 내부에서 잘못한 거를 스스로 지적을 하면서 네. 우리 당이 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일을 할 수 있지만 지금 거의 지금 우리 당은 대선 패배 이후에 지리멸렬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 포의 방향을 우리 안쪽에다 겨누고 그런 식의 행태를 보이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